취득세 완화 시점은 빠르면 지금 보유세에 있어서는 완화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규제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폐지가 된다. 굉장히 간단한 곳에 답이 있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 해제될 거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따른 취득세 중과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2월 중하순에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그 대책 안에 큰 틀의 내용으로 좀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취득세만 개별적으로 발표할 시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시점은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5월달 또는 7월 말에 대책 발표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 시점은 빠르면 8월 말 또는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도를 약 2년 5개월 만에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이 취득세 중과 제도 이 개편안을 놓고 최근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조만간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취득세 중과 해제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는 복구안은 취득가액 6억까지 1%, 6억 초과해서 9억 원 이하는 2%, 또 9억 원 초과는 3%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6억에서 9억 구간은 굉장히 복잡한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손쉽게 바꾸겠다라고 이미 예전 공약에서부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은 3주택자까지 가액에 따라 1에서 3% 부과하는데 4주택은 4%를 부과하는 방식. 요게 이제 2020년 710 대책 나오기 전에 방식이었죠. 요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거나 또는 2019년까지 적용했던 6억에서 9억 1에서 3% 일괄 부과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취득세도 중과 완화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그 시기에 따라 여러분들의 또 다주택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을 저의 개인적 견해로서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비정상적인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그런 국정과제 하나로서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할 때 되는 취득세, 또 보유할 때 되는 보유세 기준,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가 포함되어 있죠. 또 양도할 때 되는 양도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자면 총 3가지의 이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실현을 해야 될 텐데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세는 아직도 중과제도가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유세에 있어서 이 재산세 기준에서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지금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된 이 공시가격, 굉장히 높게 상승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또 문재인 정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걸 아마 80%까지 낮추는 쪽으로 방향성을 지금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이 재산세에 포함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따라서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종부세에 있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 종부세 개편이 지금 민주당과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에 종부세 3주택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분들까지는 기본세율로 책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완화 혜택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세에 있어서는 완화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도세에 있어서는 지금 완화는 됐지만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1년간 유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언제부터냐면 2022년 5월 10일에서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세 중과 완화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세제 정상화인데 다시 규제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중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 없습니다. 중과에 대한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폐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에 따른 부분이 완화가 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엔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다면 뭐예요? 취득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이거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굉장히 간단한 곳에 답이 있겠네요. 조정대상 지역만 해제가 된다면 취득세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선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가 중과인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취득세는 3주택부터 중과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2주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 순간부터 중과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 해제될 거냐? 자,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1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 달 발표는 서울 외곽 지역 일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1월 또는 2월 달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자, 그리고 3월 정도가 돼서 또 한 번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서울 중심부 발표가 있을 텐데, 다만 조건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제외할 겁니다. 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아예 완화가 되기까지는 일단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 서울 중심부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일단 해제를 시켜놓고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다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이 넘어가면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강남 지역, 핵심 지역 일대에서는 물건을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4월 달에 발표가 있을 텐데, 이 발표는 어떤 발표냐? 1년간 유예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이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5월 10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1년간 더 유예, 시행령 개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4월 달에 발표를 해서 시행령 개정이 돼야지만 5월 10일부터 다시 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로 인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일정 부분 완화 혜택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 취득세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취득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죠. 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을 개정하려면 일단 국회를 개원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정기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47조에 따라서 이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날 이때 개의하게 됩니다. 개원합니다. 이때 개원합니다. 자, 그리고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법 52조의 2에 따라서 법으로는 2월달, 4월 1일, 6월 1일, 8월 16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임시국회를 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달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돼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 이 재적의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제 요구를 할 경우에 임시국회를 언제든지 열 수는 있습니다. 4분의 1. 자, 총 의석수가 299석인데 거기에 4분의 1은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다 정족수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언제든지 열 수는 있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데, 단 정부가 추진하는 의안 발의된 입법안에 따라서만 임시국회를 대통령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맞춰서 열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개원되는 시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는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회기하고요. 그리고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임시국회를 만약에 개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뭘 열죠?
본회의. 자, 본회의는 제적의원수의 5분의 1 이상 출석을 할 경우에 본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본회의 개의하면 뭐합니까? 의결이 돼야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법률 개정이 의결이 돼야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적의원의 이 제적의원수 과반이 출석해야 된다. 과반수가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출석한 의원 중에 약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의결된다. 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서 본회의 개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 개정이 의결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총 의석수가 299석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지금 총 의석수가 대비해서 봤을 때 38%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 민주당은 총 의석수 대비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의힘 지금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반 출석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범야권이 거의 62%를 차지합니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힘이 본회의를 개의한다라고 하더라도 의결 자체가 되지 않겠죠. 민주당이 아예 반대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임시국회를 보통 우리가 국회법 제5조의 2에 따라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 이후부터 30일간 회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세법 개정에 따른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엄청나게 지금 본회의도 못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거를 뭐 통과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취득세가 발표되는 시점을 제가 본다면, 첫 번째, 임시국회를 열어서 일단은 추진을 할 수 있겠죠? 언제쯤 추진할 수 있냐? 2월, 4월, 6월, 8월. 그렇다면 취득세는 언제쯤 발표할 거냐라고 본다면 일단 조정대상적 해제하고 나서 시장상황 여건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월달 발표하고 3월달 정도에 서울 중심부까지 발표를 해서 만약에 취득세를 풀어서 투자수요 유입이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또 집값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집값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이 취득세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언제쯤 할 거냐라고 본다면 6월달 또는 8월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5월달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달. 이 5월달은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 시기 앞전에 일단 발표를 해서 임시국회 6월달 또는 8월달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진행 사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기가 3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 보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조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세제 개편,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어떻게 협의를 받습니까?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로 잠정 합의를 받죠. 따라서 민주당이 봤을 땐 3주택 이상부터는 투기수요로 보고 있다는 얘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까지 풀려서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겠지만 취득세 중과를 해 줄 경우에 3주택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기본 세율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투기 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30일 안에 그 내용으로 조율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따라서 정기국회에는 100일 동안 회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30일 동안 논의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크죠. 따라서 정기국회는 무조건 열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100일 안에 좀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두 번째, 정기국회를 보고 7월 말, 이 7월 말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7월 말에 정기국회를 보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24년 세법 개정안, 이 세법 개정안에 취득세 중과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이 7월 말 정도에 대책 발표를 보통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 맞춰서 일단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9월 1일 정기국회가 이제 개원되는 시기에, 요 시기에 이제 정부 입법이 추진돼서 민주당과 지금처럼 논의를 한 끝에 일정 부분 협의를 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되는 날짜가 언제예요? 2024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빠르면 6월 이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내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24년 상반기 내에는 취득세 완화가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득세에 따른 세부적인 발표는 요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취득세 앞전에 가장 중요한 건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 해제를 발표하고 시장 상황 여건에 맞춰서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취득세가 뭐 지금 당장 완화된다 이렇게 뉴스 기사나 여러 내용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바로 인지하셔야 되고,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리고 나서 취득세 발표가 있을 텐데 이거는 국회 시점 상황에 따라서 발표 시점들이 달라질 거고 완화 시점들도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 요 실행 빠르면 요때, 늦으면 요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